안녕하세요. 오프 더 리뷰의 정우입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로 이제 양 팀의 하나와 삼성 양 팀의 승패가 8승 8패. 그렇네요, 참. 예, 두 팀은 이제 시즌 모든 맞대결을 끝냈습니다. 자, 올 시즌 이 두 팀의 맞대결 그리고 오늘 경기 좀 어떻게 쭉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하나가 어제 경기를 이기고 난 이후에 오늘은 선수 라인업을 그냥 그동안에 백업으로 있던 선수들 좀 위주로 해서 경기를 조금 여유 있게 좀 가져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는 좀 여유가 있었고, 네. 삼성은 어제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도가 삼성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강민호 선수 그 홈런이 나오면서 결국은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 전에 원태인 선수가 워낙 좋은 투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투구수가 많아지면서 위기에 닥쳤습니다만 결국 이승민 선수가 그 상황을 슬기롭게 너무 잘 넘어가 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삼성은 아직도 이 마무리 투수와 우투수 김태훈 선수나 이승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경기 또 포스트시즌을 한다고 해도 매우 지금 불안 요소를 크게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어떤 불안한 모습은 있습니다. 예, 시리즈 돌입하기 전에죠. 예, 어제 저희 스태프들이 간다고 해서 예. 시리즈 돌입하기 전에 이제 박지만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좋아진 부분은 그래도 좀 안정화를 이어가고 있는 불펜으로 인해서 지금 순위 상승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김태훈 선수와 또 이승민 선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승민 선수의 활용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태훈 선수는 원래 필승조에 있었고요. 근데 기대만큼이 아니고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태훈 이승민 선수는 사실은 그냥 원포인트만 쓰든지 아니면은 뭐 많이 치고 있는 경기 이런 경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볼 끝이라든지 마운드 위에서 투구하는 모습이 이건 예사롭지 않는 선수다. 신장은 적지만 좀 더 좋은 어떤 위치에 가서 필승조에 가서 활용도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이승민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제는 글쎄요 삼성의 불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까지 올라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박진만 감독이나 최일용 코치가 이승민 선수 활용도를 조금 더 폭넓게 크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사실 스피드로 타자들을 제압하는 유형이 아닌데 이승민 선수가 좀 돋보이는 점은 어떤 점? 그러니까 우선은 신장은 적지만 팔 스윙도 빠르고 볼 끝에 힘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140km 후반에 빠른 볼은 아니지만 좌투수가 그 정도 빠른 볼에 볼 끝에 힘이 있고 슬라이더 꺾이는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가장 어려운 볼은 빠른 볼이 제구가 되는 게 가장 어렵지만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종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떨어져서 빠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 어려운 거. 세 번째 어려운 것은 슬라이더가 꺾이는데 빠르면서 폭이 커지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이승민 선수는 그거를 던질 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를 좋은 쪽, 그러니까 어디로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승민 선수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보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경기를 마치고 나서 강민호 선수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강민호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5회 상황을 놓고 원태인 선수와 그 수싸움이죠. 노시환 선수 그리고 최은성 선수를 잡아가는 그 과정. 노시환 선수에게 고의사고 아니죠.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고 그리고 최은성 선수를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민호 선수가 야구의 재미를 또 느꼈다. 전 그 얘기가 굉장히 좀 들으면서도 이게 맞아. 야구가 정말
하는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근데요, 또 하게 됐어요. 그 야구가 예. 곳곳에 변수가 많은 종목이거든요. 예. 이게 뭐 치고 달리고 수비하고 막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더가웃에서 볼 1919 투구하면서 보는 그 더가웃에 있는 선수들도 뭔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처럼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아직까지도 야구는 정말 알 길이 없어서 배울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야구의 어떤 수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래서 야구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게 그 재미를 느끼면서 결국 원태인 선수가 그 경기 중반이었지만 클라이막스 부분을 극복해내고 또 강민호 선수의 홈런이 터지면서 석점 차.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추격이 있었는데 하나의 오늘 경기 쭉 보자면 사실 그 추격의 기회가 경기 초반에 좀 많았거든요. 잘로도 그렇죠. 그때 좀 예,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라인업은 그 어제 라인업하고 완전히 다른 라인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곳곳에서 조금씩 그 매듭이 끊기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따라가지를 못했는데 결국 삼성이 불펜 투수들이 좀 불안한 요소는 있었습니다만 김재현 선수도 올라와서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삼성이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 말루라는 그 압박감을 뒤에 타자 허인서 선수 경험이 없는 선수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볼넷을 내주면서 말루 책을 쓰면서까지 허인서 선수가 상대를 해서 결국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그 어떤 그 강민호 선수의 경기 운영의 어떤 묘 이것이 좀 돋보였다 이렇게 보여요. 네. 1루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1루를 채우는 말루책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적극적인 말루책이죠. 3루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전체를 채우는 그런 말루책을 쓰면서 결국 마지막 아웃 그 승부수를 띄운 거죠. 예. 사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지금 하나 이글스가 오늘 경기는 어제 승리도 했고 베스트 라인업은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이제 새로 돌아오는 선수들 어제부터 이제 최은성 선수 합류하고 오늘 리베라토 안치홍 선수 복귀하고 또 황영목 선수의 1루 기용, 1번 타자 기용 이런 점들이 좀 김경문 감독이 어떤 점을 바라보면서 좀 오늘 경기를 이런 결국은 하나이글스가 포스트 시즌을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경기도 중요하고 앞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안치홍, 최은성, 리베라토 이런 선수들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포스트 시즌은 너무 압박감이 크고 큰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안치홍 선수나 최은성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통해서 그런 감각을 끌어올리기 해서 포스트 시즌을 대비하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요. 황영목 선수는 그런 가운데서 그 1, 2루의 희생 번트를 너무나 편안하게 성공시킨 점은 상당히 좀 높은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 감독이 언제든지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선수를 찾게 되고 그 선수를 기용하게 해서 결국은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가 문현빈 선수가 등장했던 9회 말 그 첫 타석부터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의 그 스토리가 있었죠. 뭐 이 두 팀의 팬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만한 지난 4월 5일 맞대결에서 김재윤 선수가 문현빈 선수에게 그때 이제 홈런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사실 그때까지 문현빈 선수는 타율이 1할 때 허덕이고 있었고 그리고 한화 이글스 역시 초반에 조금 좀 부진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 홈런을 기점으로 해서 한화가 상당히 그 순위까지 끌어올리고 또 문현빈 선수의 올 시즌 기록 뭐 3할 2푼 가까운 그런 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즌을 만든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임창민 선수 또 김재윤 선수와의 대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김재윤 선수가 또 극복을 했어요. 그럼 10개 팀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우리 팀을 빼놓고 9개 팀이잖아요. 그러면 투수든 타자든 언제든지 돌아가면서 타자나 투수를 만나게 돼 있는데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에게 엄청난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문현빈 선수는 그 계기로 해서 타격이 살아나고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김재윤 선수는 어차피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스플리트를 던져서 결국은 타이밍을 뺏어가지고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윈윈하고 있는 거죠. 또 다음 대결에서 만나면 어떤 상황이 벌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꼭 이 타자가 이긴다, 투수가 이긴다, 이걸 확정질 수는 없으니까요. 예. 자, 오늘 삼성 라이온즈가 이 마지막 팀 간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프 더 리뷰를 보고 계신 팬들의 비율은 삼성 팬들이 한 7, 그리고 네. 하나 팬들이 3 정도의 비중으로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유순철 의원께서 좀 말씀을 네. 좋은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삼성 라이온즈 제가 그럼 좋은 말씀 안 아니 드려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는 왜 제 주위에 아니, 이렇게 가까운 아니, 사람들이 다 적으로만 아니,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저도 좀 아니,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나한테 좋은 말 하지 말고 옆에서 저한테 좋은 말 좀 해달라고요. 저희 이제 이거 이렇게 심혈을 아니, 기울여서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단 한 방에 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아니라 지금까지 좋은 말씀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제 삼성 라이온즈와 네. 하나 이글스 하나 이글스는 거의 이제 가을 야구 붙여진 상태죠. 그렇죠. 삼성 라이온즈도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네. 가을에 두 팀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너무 아니, 어려운 만날 수 있다고 질문이잖아요. 해주셔야지. 지금 삼성 팬이 7이라니까. 너무 근데 막 무작정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치열하게 중위 싸움을 하고 네. 중위 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인권 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사실은 어느 정도가 되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결국은 삼성이 하나 이글스와 포스트 시즌에 만나려면 우선은 포스트 시즌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겠지만. 두 번째는 오늘 그 경기에서 나타났던 거, 뭐 불펜 투수들이 조금 더 강해야 되고 아무리 투수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이 조금 좀 강해진다고 한다면 공격은 지금 뭐 다른 팀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만 조금 더 강화가 된다면 충분히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요. 네. 삼성 선수들에게 경기 전에 뭐 몇몇 선수들에게 이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네. 한화와 다시 만나려면 좀 어떤 점이 중요할 것 같냐는 네네.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3위 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 네. 3위를 해야 만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네. 한 가지 난관이 있다고 해요. 그럼 야구를 조금 더 알고 보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지 네, 않을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난관이 네. 요즘에 SSG가 너무 안 떨어진다. 네네. 기세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자신들도 분명히 지금 잘 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좋아졌는데 SSG도 같이 상승세 탄 게 조금 좀 불안하긴 하다.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일이 예. LG하고 해가지고 LADN 선수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를 SSG가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기세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두 팀 간 맞대결이 좀 많이 남아 있으면 이건 이제 박진만 감독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두 팀 간 맞대결이 좀 많이 남아 있으면 거기서 뭐 수입을 해서라도 좀 뭐 승차를 뒤집거나 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두 팀 간 맞대결이 지금 한 경기밖에 남지 그렇죠. 않았다고요. 네. 오히려 기아하고 많이 남고 KT하고 많이 남았더라고요. 기아, 삼성은. KT, 롯데 네. 이 세 팀에 지금 9경기를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지인사 대천명이라고 삼성 선수들은 본인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이길 경기들 많이 잡고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가을 야구 대진표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섣부르게 예측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1등하고 2등은 어느 정도 굳혀진 것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3, 4, 5, 6, 7, 8까지 이게 이제 아직 오리무중인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부터 일단 가장 많은 질문. 두 분 오늘 몇 시 기차이신지. 두 분 오늘 몇 시 기차이신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몇 시 뭐요? 기차입니까? 기차가 왜 저희들 기차가 왜 궁금하죠? 중계 때 우리가 조금 네. 얘기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요? 물어보네요. 뭐 아무 리뷰를 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시간에 있습니다. 저 여기서부터 10시에 기어가도 동대구역 도착해서 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기어가는 것은 조금 늦을 것 같고요. 굴러가면 거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예.
하나 팬분들이 요청한 질문인데 하나 팬 요청 질문입니다. 오늘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 포스를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 너무 잦은 교체가 아닌가 하나는. 강민호 한 경기에, 선수는 한 경기를 전체 포수를 봤는데 한화 이글스는 너무 포수 교체가 잦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라인업을 쓰고 나왔을 때 백업 선수들을 라인업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상황에서 대타를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포수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포수가 자주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는 어차피 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한 삼성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하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 끝까지 뛸 수밖에 없었고 라인업을 이미 그렇게 하나 이것을 쓰고 나왔기 때문에 찬스 때 그 타선에서 대타를 쓴다고 하면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아마 포수가 계속 바뀐 상황이 됐어요. 하나 이것은. 네. 이재원 선수로 출발을 했다가 그리고 최재훈 선수가 잠시 나왔다가 네. 또 허인서 선수 네, 사실은요. 나왔는데요. 이재훈 선수가 이제 대주자로 바뀌고 난 이후에 거기서 점수를 쫓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허인서 선수가 바로 나왔을 거예요. 최재훈 선수가 먼저 안 나왔을 거예요. 몸을 풀기는 허인서 선수가 먼저 풀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아예 못 돌아간 게 한 점만 딱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최재훈 선수가 나온 거예요. 바꾼 거죠, 순서를. 예. 그래서 오늘은 라인업을 이미 애초부터 그렇게 쓰고 나왔기 때문에 포수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김경문 감독도 허인서 선수에게 체크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1군 무대에서 또 특히 타격이 왜냐하면 올해 허인서 선수가 퓨처스에서 4연 타석 홈런 쳤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제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김경문 감독이 작년에 성적을 내고 올해 다시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100% 허인서 선수를 장래를 보고 그냥 밀어주기 엔트리에 넣어서 경험을 쌓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이글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올해 반드시 뭔가 성적을 내고 포스트를 해야 돼요.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인서 선수가 아까 방송 중에 중계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C 다이노스의 한 점차 승부를 할 때 그 홍정표 선수 뛸 때 잡아서 결국은 거기서 경기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어깨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포수는 어쨌든 마스크를 많이 쓰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기회가 지금 허인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재훈 선수가 경험도 많고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올 시즌만큼은 결국은 경험이 많은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또 포수를 하면은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허인서 선수는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포수로 거듭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질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다음 질문. 두 팀의 올 시즌 루키 투수 2명이 잘하고 있는데 두 팀의 정우주에 대해서 좀 두 팀의 올해 루키 투수들, 루키 불펜 투수들 배찬승 선수와 정우주 선수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주 선수는 오늘도 나와서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구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변화구 구종이 뭐 2가지, 3가지만 된다. 그러니까 3가지까지 갈 필요 없죠. 2가지만 된다고 해도 선발 투수를 해도 손색이 없는 선수가 되죠. 오늘 또 그런데 보니까 시즌 초반보다는 변화구를 던지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또 각도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쭉 성장을 하면 선발 투수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단 이 스피드에 변화구가 장착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불펜 투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배찬승 선수는 지금 빠른 볼과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불펜에서 필승조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삼성의 미래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배찬승 선수도 아까 정우주 선수에 비교했을 때 볼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변화구의 완성도에 따라서 그 장래는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선수가 어쨌든 양 팀의 그 성장 속도를 매우 기대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배찬승 선수는 우리나라 왼손 투수 역대 최고 구속을 지금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배찬승 선수는
만약에 이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 이닝에 그러니까 첫 이닝에 나와 던지는 것과 만약에 멀티 이닝을 던지면 그 다음에 나와 던지는 때의 스피드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던지는 체력이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더 경험을 좀 쌓을 필요가 있는 배찬승 선수고 정우주 선수는 멀티 이닝을 해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구 완성도가 좀 생기면 제가 볼 때는 문동주 선수나 비슷한 어떤 행보를 걸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야 그러면 대박이다. 국가대항전. 오 진짜. 왜 대박 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저는 그 정우주 선수의 그 빠른 공의 비밀이 뭘까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빠른 공을 그러니까 아직도 진짜, 그 정우주 선수는 주자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다 그렇거든요. 투수들이 그러니까 보통 경기를 하면 투수들이 선발로 나와서 와인드업이 더 퍼센트가 높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주자가 나가 있는 스트레치 자세, 셋업 자세에서 하는 그 퍼센트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합니다. 훈련할 때는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그거 그냥 생각 안 하고 막 와인드업에서만 던지고 그러다가 경기 때 막상 주자 나가면 셋업 자세 들어가서 제구 흔들려지고 자기 공을 못 던지고 막 그러는데 정우주 선수도 약간 아직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주자가 나갔을 때와 없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볼의 스피드도 그렇고 제구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니고 마지막 질문이 아닙니까? 배찬승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배찬승 선수에 대한 또 꼬리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어서 일단 피지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구종 추가에 대한 생각. 피지컬과 구종 추가에 대한 그 방송에 나오는 모습 말고 두 분께서 실제로 더가웃에서 만났을 때 피지컬이 어떤가? 피지컬이요? 실제 봤을 때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아니 몸이죠. 피지컬을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어떤 점인지가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아니 점이 그 우리가 이제 신장이 정우주 선수도 그렇고 배찬승 선수도 그렇고 투수들을 어떤 기본 신장을 봤을 때 조금 작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정도면 그 정도 팔스윙에 그 정도 그 볼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신장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아까 제가 그 커맨드 능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향상돼 간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그 정도의 그 강한 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장하고는 피지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은 투구 폼이 잘 만들어져 있고 기본이 배창수 선수도 그렇고 정우주 선수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커맨드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갖춰지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수들은 커맨드 능력이 향상이 돼. 아까 내가 엄상백 선수 나왔을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커맨드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어야 기복이 없다. 투구가. 타자는 다리와 골반 그다음에 타이밍이 어떤 유형의 투수가 올라와도 잘 맞출 줄 알아야 기복이 생기지 않는다.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투수는 이 커맨드 지금 스피드에서 커맨드 능력 향상이 돼간다고 한다면 기복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빨리 향상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를 하려면 구종이 지금 배창 선수 빠른 볼 슬라이더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체인지업이 하나 더 있는다든지 그래도 뭐 투피치가 아니면 쓰리피치, 포피치까지는 가야 되지 선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우주 선수는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빠른 볼 하나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아직까지 배찬승 선수는 빠른 볼 하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젊어서 이걸 속단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스피드는 부모한테 물려받고 변화구는 선배들이나 내 노력 뭐 그래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 그 108매듭의 볼을 가지고 여러 번 막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기 것을. 저는 그 피지컬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생각나는 건 있는데 배찬승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뭐 신장이 좀 작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팔이 정말 길어요. 거의 그 유비 팔, 삼국지 유비가 이렇게 팔 내리면 여기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 무릎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팔이 굉장히 길고 더 중요한 점은 그 서재흥 수석 같은 가슴. 진짜 그러니까요. 이만한 두께. 이런 거예요. 자, 신장이 적은 각도가 좀 좋지 않아서 불리하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일본 투수들 신장 180 넘은 선수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178, 뭐 180, 뭐 이런 선수들이 볼의 스피드, 제구력,
다양한 구종 이걸 가지고 하면서 타자들을 상대해서 이겨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배창승 선수나 정우주 선수는 신장이 적어도 빠른 볼을 우선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팔 스윙도 좋고 투구 자세도 좋아요. 그러면 큰 신장과 관계없이 그걸 쭉 자기 것을 발전시키면 충분히 큰 신장 아닌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 디아즈 선수 타격은 뭐 워낙 뛰어나니까 그 수비 능력과 포구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아즈의 수비 능력과 포구 능력에 대해서. 뭐 핸들링은 뭐 수준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수비 범위나 이런 건 좀 떨어지는데요. 아주 좀 이렇게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어서. 근데 핸들링이라든지 뭐 이런 점들은 수준급에 있다고 봐요. 예. 저 삼성의 그 코칭 스태프 실명을 밝히진 못하지만 네. 정말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선수 디아즈 선수. 진짜 수비도 정말 좋을 때는 정말 좋고. 네, 네. 타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스피드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 끊었죠. 탄력이 전혀 붙지 않는 1루에서 2루 갈 때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느려지지라는 그런. 저물주는요 다 안 물려줍니다. 뭔가 하나 부족한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즈 선수는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것 외에는 뭐 홈런 잘 때리고 있고. 그럼요. 예, 네. 뭐 넓은 범위는 아니지만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은 다 처리해내고 핸들링이 좋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개인 질문입니다. 네. 저 나바로 선수의 48개 홈런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지금 44개인데. 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예. 오프 더 리뷰. 홈에서 경기가 또 많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프 더 리뷰 이번 주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경기 이후에 접전 끝나고 돌아올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